안녕하세요, 윤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DS 단속 볼 텐데 금일 장중 5%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가 엄청난 하락 변동성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장에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3.05% 하락한 15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여러분들. 3,800주, 3,500주, 마지막에 5,000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34,828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일 개파락 출발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자 계속해서 추가 급락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방향성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들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매도하고 끝냈으면 추가적인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따른 재료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이 분석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무상증자에 대한 이 결정이 있었고요. 자,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 가운데서 일전에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급등에 대한 이 여력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오늘과 같은 변동성, 그리고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나타난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녹색 선이 주가 흐름,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장 초반부터 물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자, 그 가운데서 장 막판에 추가적인 물량을 덜어내면서 45,000주 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끝냈는데,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가 고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유통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외인과 기관, 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데, 자,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타깃으로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보시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자, 그 물량에 대해서 NH투자증권, 미래에셋, KB증권 이런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도적인 변동성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 엄청난 물량 이탈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던 1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증권 이런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구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그 대신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디가 고점인지, 언제라도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우려감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아니라 추가적인 물량 매집의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도할 시점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우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바라보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0일 일요일자 영상에서도 2,300명들이 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장에서 바로 무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재료들이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건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올라간다라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는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이 변동성에 우리가 또 미리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1월 26일이죠. 자, 11월 26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자 22일 D-2일에 결정이 됩니다. 22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전에 주가 급등이 충분히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을 봤을 때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자, 신주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1172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춰서 11월 26일 그리고 11월 24일 일정에 맞춰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11월 24일 이전에는 우리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전량 매도에 대한 타점을 미리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자 결정을 하고 나서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 배정일 이전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전에 급락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일정 이전에 우리가 전량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 전에 급등을 만드는 이 재료가 또 중요하겠죠. 이번에 SAF 잭팟을 터뜨렸던 이 1조 원 규모의 계약 공시,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첫 계약부터 조단위 잭팟을 터뜨린 만큼 국내의 정유사와 추가 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SF 원료 공급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SOL과도 공급 협약을 맺어둔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국내에서 SF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DS 단석이 유일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30조 원 시장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 이슈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일정에 따른 부분들, 성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자,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플라스틱 리사이클까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번 24년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만 파악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당장 내일장에서 개파락 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4903-4619 이쪽으로 DS 단석이니까 단석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현재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남겨주신 분들께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문자로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또 정확한 이 분석에 대한 자료까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분석 전부 다 완료를 해놨고,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이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세워놨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계약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 가시라고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2종목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막연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군들 중에 2종목씩 제가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더본코리아, 자, 펩트론, 이 2종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2.99%에 출발했고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죠. 자, 최소한 5% 이상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더본코리아는 6% 갭상승 출발했었고 25% 급등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5에서 10% 목표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이런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자, 단석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 없고요. 손 놓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고 포기할 시점 더더욱 아닙니다. 추가 급등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DS 단석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해 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 입장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추가적인 종목 통해서 수익 챙겨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어요. 이 종목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또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